안녕하세요.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입니다. 오늘은 이반 투르게네프의 작품 무무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러시아에서 발간된 무무의 표지입니다. 커다란 정치의 남자와 점박이 개가 배에 타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벙어리 농로와 버려진 강아지의 애잔한 이야기 무무를 만나보시죠. 투르게네프는 1852년 단편 무무를 집필합니다. 그러나 발표는 1854년에서야 현대인지에 하게 됩니다. 발표가 늦어진 이유는 민감한 문제였던 농노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라며 검열에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1854년 러시아 동물학대 방지협회가 무무의 주제가 농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학대받는 개에 관한 것이라는 청원을 올려 검열관이 이 청원을 받아들이고 출판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작품은 어머니 바르바라 페트로브나의 모스크바 집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한 것이라고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 때문에 모스크바의 투르게네프 어머니 저택은 무무의 집으로 불리게 되었죠. 투르게네프는 1847년 현대인지에 제1호부터 농노의 비참한 생활을 그린 연작 사냥꾼의 수기를 발표하여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무무를 집필하던 당시 투르게네프는 1850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852년 농노제 비판과 고골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고향 영지 아룰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무무에 등장하는 여지주와 농노하인 게라심은 투르게네프의 어머니와 안드레이라는 실제 농노를 모델로 한 것이었죠. 그럼 작품의 줄거리를 살펴볼까요? 벙어리 농노 게라심은 여지주에 의해서 모스크바로 와서 문지기를 하다가 28살의 세탁부 따찌아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지주는 따찌아나를 술주정뱅이 까피톤에게 시집 보내죠. 결국 술로 인해 인생을 망친 까피톤은 여지주에 의해서 따찌아나와 함께 쫓겨나게 됩니다. 까피톤과 따찌아나가 떠나던 날 게라심은 그들을 마중하고 돌아오는 길에 강가에서 강아지를 발견하고 정성스럽게 보살피며 무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지주에 의해서 무무가 발각되게 되고 결국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져 게라심은 무무를 데리고 가서 강가에서 죽이고 시골로 내려가 살게 됩니다. 사진은 모스크바의 투르게네프 어머니 저택 박물관에 있는 무무의 방에 걸린 사파들입니다. 무무와 게라심의 여러 모습들이 담겨 있죠. 작품의 주인공 게라심은 벙어리의 귀머거리로 195cm의 장신에 성실하고 힘센 농노입니다. 보통 4명 분량의 일을 혼자 하였다고 나오죠. 무무는 게라심이 주운 강아지로 벙어리이기 때문에 무무하고 부른 것이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의 주인은 무료하게 노년을 보내며 사소한 일로 변덕을 부리는 여지주입니다. 그녀의 저녁은 밤보다 더 어두웠다라고 표현되죠. 여지주는 고향에서 일을 잘하고 있던 게라심을 문지기를 시킬 요량으로 모스크바로 불러들입니다. 게라심은 영문도 모른 채 모스크바로 불려오죠. 그러나 게라심은 맡은 바 일 외에도 물을 길어오고 나이든 마른 말과 함께 여러 가지 일을 도맡아 하며 고지식하고 묵묵하게 일해 나갑니다. 그런 게라심이 28살의 세탁부 따찌아나에게 연정을 품게 됩니다. 따찌아나는 왼쪽 밤에 붉은 점이 있어서 상스럽지 못한 처녀로 인식되어서 결혼을 아직 하지 못한 농노 아가씨였습니다. 하지만 여지주는 따찌아나를 주정뱅이 까피돈에게 시집 보내버립니다. 까피돈은 술로 인해 인생을 망친 주정뱅이 제화공이었습니다. 결국 따찌아나와 주정뱅이 까피돈은 거위 2마리를 들고 여지주에게 인사하는 것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까피돈은 결혼 후에도 술을 끊지 못하고 술로 인해 결국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여지주는 까피돈과 따찌아나를 시골로 쫓겨보내죠. 게라심은 따찌아나와 까피돈이 떠나던 날 그녀를 배웅하면서 과거에 따찌아나를 위해 사두었던 붉은 스카프를 선물합니다. 게라심은 따찌아나와 까피돈을 배웅하고 돌아오던 길에 강물에 빠져 버둥대고 있는 강아지를 발견합니다.
강아지를 구해서 집으로 데려와 키우게 되죠. 벙어리인 게라심은 강아지를 무무라고 부릅니다. 벙어리인 게라심이 웅얼거리는 소리가 이름이 된 것이죠. 원래 러시아어로 무무란 한국어의 음메옴메와 같은 의성어로 송아지가 우는 소리를 뜻하지만 강아지를 부르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게라심은 어떤 어머니도 게라심이 강아지를 돌보는 것만큼 그렇게 정성스럽게 자기 자식을 돌보지는 못할 정도로 온갖 애정을 쏟아 키웁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도 항상 붙어 다닙니다. 게라심은 문에 개가 다닐 수 있는 작은 구멍도 만들어주죠. 하지만 결국 여지주에게 무무가 발각되게 되고 여지주의 무임을 산 무무는 내쫓기게 됩니다. 그러나 무무는 게라심을 다시 찾아오죠. 하지만 여지주는 무무가 짖는 소리를 듣고 다시 무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지주는 결국 무무를 없애버리라는 무자비한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러자 게라심은 무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자신이 직접 무무의 마지막을 함께하리라고 마음먹습니다. 하인장 가브릴라에게 여러 가지 몸짓으로 그 상황을 설명하죠. 결국 하인장 가브릴라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라심은 무무를 데리고 선술집으로 가서 양배추 수프를 시켜 강아지를 먹입니다. 게라심은 벽돌 2장과 올가미를 챙겨 강으로 무무를 데려갑니다. 배에 올라 강 한가운데로 간 후 게라심은 무무를 강에 빠뜨립니다. 작품에서 게라심이 강아지 무무를 죽이는 장면은 매우 인상적인데 그 장면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억센 두 손을 무무의 등에 포갠 채 꼼짝 않고 있었다. 마침내 게라심은 몸을 쭉 펴고는 어떤 병적인 분노의 표정으로 자기가 가져온 벽돌을 노끈으로 서둘러 묶고 올가미를 만들어서 무무의 목에 걸고 무무를 물 위로 들어 올렸다. 그는 마지막으로 무무를 바라보았다. 무무는 무서워하지 않고 신뢰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작은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게라심은 얼굴을 돌리고 나서 실눈을 뜨고는 두 손을 폈다. 게라심은 물에 떨어지면서 무무가 낸 날카로운 비명소리도 철썩하고 튀어오른 둔탁한 물소리도 다른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그에게는 가장 소란스러웠던 하루가 아무 소리도 없이 조용하게 지나간 것이다. 마치 가장 고요한 어떤 밤이 우리에게는 전혀 고요하지 않을 수 있듯이 라고 말이죠. 이 일이 있은 후 게라심은 아무런 미련도 없이 모스크바 저택을 떠나 시골로 내려갑니다. 게라심이 떠나는 장면은 이렇게 묘사되죠. 그는 늙은 어머니가 고향에서 자기를 기다리기라도 하듯이 타향의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방황한 자기를 어머니가 고향집으로 부르기라도 하듯이 서둘러 걸어갔다라고 말이죠. 이틀을 걸어서 그는 고향 농가에 도착하였고 시골에서는 건초배기가 막 시작되던 참이어서 게라심은 바로 일을 시작합니다. 시골 이장은 게라심이 시골 농가에 있다는 사실을 모스크바 저택에 보고하죠. 다행인 것은 모스크바에서 게라심이 없어진 것을 알고 여지주가 노발대발하여 그를 다시 돌려보내라는 지시를 내리려고 했지만 곧 사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자들은 게라심에게 관심이 없었죠. 그렇게 해서 그는 시골에 남게 됩니다. 오늘날까지 게라심은 자기의 외딴 농가에서 외롭게 살고 있다. 그는 전처럼 건장하고 힘세며 전처럼 네 사람분의 일을 하며 전처럼 위엄있고 착실하게 살아갑니다. 다만 그는 모스크바에서 돌아온 이후로는 절대로 여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한 마리의 개도 기르지 않았다는 설명이 이어지죠. 뚜르게네프의 2부 여동생 바르바라는 농노 하인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작품 속 농아 하인 게라심은 자신의 손으로 강아지 무무를 강에서 죽인 후 고향으로 떠나지만 실제 농노 안드레이는 죽을 때까지 마님께 충성했으며 그녀 외에는 그 누구도 자신의 마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요. 게라심이 고향으로 떠난 것은 농노제와 전제정치에 반대했으며 농노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 했던 작가 뚜르게네프의 의지가 반영된 결말일 수도 있습니다. 작품에서 여지주의 행동을 묘사할 때 갑자기, 갑작스러운, 느닷없이 등의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이유 없이 번덕과 전횡을 부려 농노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지주들의 행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농노들의 이름은 게라심,
타찌아나, 가브릴라, 스테판, 카피톤 등 하나하나 다 등장합니다. 그것은 농노들이 모두 각자의 개성을 가진 인격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하지만 여지주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지주라고 말하죠. 이것은 지주의 전횡과 난폭함이 한 개인의 문제라든가 특정인의 종잡을 수 없는 성격 탓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지배계급 전체의 일반적인 현상이며 전제정치 하의 사회적 모순임을 보여주는 지표인 것이죠. 현대에 와서 작품 무무는 새로이 조명받고 있습니다. 반려견과 농아 주인의 사랑으로 새로이 해석되고 있는 것이죠. 주인의 행포에 자신이 직접 사랑하는 무무를 죽일 수밖에 없었지만 게라심은 무무를 진정 사랑하였고 그로부터 위로받았습니다. 사진은 모스크바 무무의 집에 있는 무무의 동상과 그림입니다. 오른쪽은 프랑스에 있는 무무 동상입니다. 영국의 작가 존 골드워디는 19세기 세계문학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뚜르기네프의 무무를 극찬하였습니다. 무무는 러시아의 초중학교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이기도 하죠. 또한 연극과 영화,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어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상으로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